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 받고 품으시는 여러분들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 방송은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물건에 대해서 상세 정보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물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물건 2차선에 접해 있고 큰 임야입니다. 이 땅에 소나무가 5,079억이 있고 캠핑교회 수배하영장 텐트 고깃집 동시 운영하시면은 연매출 297억 가능한 1시간 내에 1,000만 명 인구가 있습니다. 지역 달라, 집원 달라 이런 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 설명 도움이 많이 된다. 감사드려요. 그런데 충남, 전남, 전북, 강원도, 경북 이런 식으로 지역이라도 알려줘야 선택을 하고 연락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안 하셔도 돼요. 모든 영상은 여러분들 어느 지역인지 명시해서 검색해서 그거 찾을 정보 안 드립니다. 모든 영상은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이고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1년 연회비 내신 비용과 제 사비를 넣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내가 찾는 지역 땅 나올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정보 안 드립니다. 가입비 얼마냐?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아주 무례해요. 전화하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 묻고 관심 있는데 상세 정보 달라, 지역 어디냐, 집원 달라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거 물어볼 자격 없어요. 영상 꼼꼼히 보시고 전문적인 대한민국 최상급 이 땅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목 설명드릴 것이고요. 모든 물건 낙찰받고 그때부터 평당 10,000원 돈 주셔야 설계사무실에서 이런 설명 들으실 수 있는데 무료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땅에는 어떠한 나무 자원이 있고 그 나무 자원의 경제적인 가치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내 땅에 어떠한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위치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각각의 땅의 고도, 도로, 경사도 모두 측량해서 토목 설명 수백만 평 땅 모두 땅 활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설명드리는 대한민국 최상급 다른 곳에서 들으실 수 없는 땅 활용, 임야 활용 전문 채널이에요. 그런데 그 영상은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화하실 수 없고요. 방송 물건 관심 있다, 지역 어디냐, 집원 달라 그런 거 하실 권한 여러분들 없으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부동산 아닙니다. 경매공매 물건 정보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하는 채널이에요. 부동산 아니니까 내가 거기 한번 가보고 보고 마음에 들면은 뭐 사겠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그런 문자 보내지 마시라고요. 제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부동산 아닙니다. 모든 영상은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지역, 집원 영상 보고 찾을 수 있는 정보 최대한 안 드리려고 하는 방송이고요. 중요한 정보는 영상에 공개도 안 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여러분도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는데
신중하게 하세요. 문자. 땅과 함께 생명을 들어오셔서 동영상 누르시고 그동안 올린 영상들 쭉 보시거나 아래로 쭉 주제별로 내용을 보시되 숲, 야영장, 캠핑장 각각 물건별로 투자비 얼마, 매출 얼마, 손익분기점까지 각각 물건별로 설명한 영상들이에요. 활용 투자 수익 겸용 물건들은 최소한 2배 이상 돈 버실 수 있는 것들 모아놨고요.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들 기회비용 대비로 훨씬 유익합니다. 예산 5천만 원 가지고 움직이십니까? 감정가 1억 5천 당연한 낙찰, 3억까지 유찰하면 낙찰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감정가 3억짜리 낙찰 받으면 2억 5천 버시잖아요. 감정가만으로도 시세는 훨씬 더 버는 거죠. 예산 1억 가지고 움직이십니까? 감정가 3억에서 5억짜리 낙찰 받을 수 있어요. 예산 2억 가지고 움직이십니까? 감정가 5억에서 10억짜리 낙찰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을 찾아서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 찾아서 물건 찾아가지고 맞춤 영상 만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 정보 안 드린다는 점, 그리고 오늘 물건 올라가면은 내일 입찰 보는 물건 수두룩하다는 거, 시간도 안 드리고 정보도 안 드려요. 도움 필요하시면 여러분도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가입비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감정가 3억까지 낙찰 받으면 2억 5천을 돈 벌게 해드리잖아요. 예산 1억 가지고는 감정가 3억에서 5억 낙찰, 가입비 1년 200만 원대고요. 내 예산보다 훨씬 높은 감정가 물건 추천드리고 유찰해서 낙찰 볼 수 있는 물건들 뽑아가지고 추천드리니까 감정가 대비로 수억 원 돈 벌게 해드립니다. 시세는 훨씬 더 돈 버는 거죠.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낙찰 물건들, 전국 모든 물건 다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모든 물건 다 추천드릴 수 있고요. 당 활용 컨설팅 해드립니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드려요. 질문하시는 방법은 당 소유주 활용개발 매각 상담해 드립니다. 집원 용도 문자만 주세요. 공짜 아닙니다. 공짜 아니에요. 저는 무료로 제 영상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제 영상 그냥 조용히 보세요. 저한테 말 걸지 마시고. 영상 만들어서 설명드려요. 유료입니다. 공짜 아니에요. 공부가 되는 영상들 1시간에서 3시간짜리고요. 임야 개발 컨설팅 해드립니다. 수백만 평 땅 모두 설계 사무실보다 탁월한 결과 보장해 드립니다. 대형 임야 전문적으로 개발해 본 경험 없는 설계 사무실 저보다 모릅니다. 산지연금 가능한 임야 법적으로 가능해도 전국 국유림관리소에서 매년 예산 범위 발표하고 그 범위 안에서 매수를 하는데 말이 안 되게 적어요. 1000배 이상 늘려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산지연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매수 권한은 국유림관리소에 있는데 예산이 터무니없이 작다는 거 감안하시고 산지연금 받으려고 그런 땅을 찾으시는 분은 아주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산지연금 가능한 임야는 일반적으로 활용가치가 빵점짜리 임야입니다. 10년 지나면은 내 땅도 아니고 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들여가지고 10년 동안 연금 받으려고 내 땅 안 되는 10년 지나면은 그냥 나라가 가져가는 그런 땅을 낙찰받으실 겁니까? 신청했다가
산지연금 신청했는데 수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활용가치도 전혀 없는 쓸모없는 땅을 그 돈으로 미래가치 땅 낙찰받고 나면 우리나라 땅값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계속 올라가서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활용가치도 있는 그런 땅을 가져가셔야죠. 림수나 인간은 숲속에 들어가서 자연의 순치에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 철학을 반영한 용어고 맨 아래 중요한 영상들 다 모아놨는데 여러분 도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맹주 안전정보 사례별로 1년 전에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1600조회에서 늘어나질 않아요. 도로 문제만 해결하면은 땅값, 땅의 값어치 10배 이상 올릴 수 있잖아요. 공매 권리 분석. 법무사도 돈 받고 안 해줍니다. 왜 그래요? 망신 나가니까. 말소 기준 권리로 하는 거 아니고요. 인기 동영상들 제 설명 보고 낙찰 받았는데 낙찰가 엄청나게 치솟은 샘플들입니다. 동강뷰 1679만 원짜리 공매예요.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2억 3,333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1679만 원짜리 공매의 물건이 2억 3,333만 원에 제 설명 듣고 확신 가지고 가져가신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작년 1월 15일 방송 처음 시작해서 3월 말까지 다 정보 드렸죠. 전문적인 설명과 함께. 그런데 입찰가 너무 치솟는 문제 때문에 4월서부터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에게만 입찰 정보 따로 드리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여러분도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공부가 되는 영상들이라고 꼼꼼히 보시라고. 매일 7시에 영상이 공개가 되고 있고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들이라는 거. 그런데 제 영상 평균 시청시간이 한 3분대밖에 안 됩니다. 1시간 이상짜리 영상인데 그러면 도대체 뭘 보시는 거죠? 그렇게 1시간 이상짜리 영상을 한 2, 3분, 4분 보시고 제 영상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토목 설명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보신 분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는 패턴들이 이래요. 지역 달라. 설명 열심히 했는데 무시하든지 안 본 거죠. 지역 어딘지 알아야지 내가 선택해서 연락할 거 아니냐. 안 하셔도 돼요.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맞춤 영상들이에요. 전부. 가입비 얼마냐. 다짜고짜. 임야 상세히 알고 싶다. 10,000평 이상으로. 상세 내역이 있어야 알아보죠. 공매냐. 그냥 알아서 하세요. 대구 인근에 20,000평 이상 치유수 할 땅 찾아달래요. 제가 왜 공짜로 찾아드려야 되죠? 가입도 안 하신 분. 아주 뻔뻔하게 이룰 데가 없어요. 자기 강남에 살고 돈 많대요. 얼굴 보면서 통화하면서 하세요. 안 하셔도 돼요. 부동산으로 가세요. 아주 문자가 가지가지예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새벽 3시, 4시에도 전화하고 그렇게들 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물건 캠핑교회 텐트 고깃집 연매출 297억. 그러면 또 비난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작한 채널이고요. 저는 공약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감시하는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주로 국회의원들 감시하는데요. 입법기관이죠. 매달 한 300만 원 정도 입법 보조비도 받아요. 얼마나 입법 활동 잘했고 공약 잘 지켰고 다음에 나오면 또 뽑아줘도 되는지 점수화해서 투표 정보 제공하는 공약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인데, 이 공약뉴스 인터넷 신문사 운영하게 된 이유도 정치가 개판이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치가 개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쓴 책이에요. 제이머 신학언론.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 찍어놓고 파는 책이 아닌데 주문하시면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상권주권 학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성경의 핵심 주제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서 갈수록 실추되어가는 기독교 바꿀 수 있을까? 종교개혁할 수 있을까? 제이머는 아래 자막 지저스 아가페 무브먼트의 약자입니다. 예수사랑 운동가의 약자가 제이머고요. 그 제이머들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운동, 종교운동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 개혁해야 되겠다 관점으로 쓴 책이에요. 그리고 이 핵심 주제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을 설명하고 나가기 위해서 그 중에 정치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은 나의 신앙을 보고 집에서 가족이, 교회에서 주변 성도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주는 용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교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평상시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게 사는 분들, 종교인이죠. 그리스도인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성경을 근거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대요. 그런데 바나바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신약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장되는 게 아니죠. 아무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초빙에 와서 1년 동안 무리를 가르쳤대요. 그 결과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대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죠?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이 공동 목회를 해서 제자들을 가리켰고
그 안디옥 초대교회를 본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다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 줬는데, 호칭을 했는데, 그 의미 안에는 초대교회 공동생활, 공동분배, 경제행위들 모두 공동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웠겠죠. 모든 부분에. 그래서 칭찬하는 의미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무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은 것을 성경에 기록한 근거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종교적인 호칭이 아니고 신앙적인 호칭이고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독교 갈수록 실추되어 가는 이유가 종교 행위에 매몰돼서 그래요. 신앙운동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 아니고 살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골수를 쪼갤 정도로 내가 변화되어져서 신앙인격, 모든 언행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존경할 만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내가 듣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기독교가 종교 세력이 아니라 신앙 세력이 돼서 다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기독교 얼마나 사회의 근심거리입니까? 개독교라는 욕까지 들으면서 대형교회 중심으로 부자 세습, 법 어겨가면서 강남에 있는 초대형 교회에 법 어겨가면서 성전을 마음대로 짓고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은 그렇게 나의 삶의 본이 됨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일컬어지는 신앙 호칭입니다. 종교적인 호칭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쓰시면 안 됩니다.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제이모 신학언론 책의 3가지 주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축복명령 수행의 예배자 삶,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두 번째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명령이라고 제가 정의했고요. 기독교계에서는 이것을 문화혁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거 잘못된 용어입니다.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이라는 용어가 맞겠고요. 제가 최초로 주창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세기 1장 27절에 만들자고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먼저 복을 주시면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3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를 성직이 제사장직 예배자 삶으로 대리해서 위탁하게 하시려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문화명령이라고 호칭하는 건 아주 잘못된 용어고요. 그리고 이 축복명령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중간에 노아 홍수 사건 후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3가지 중에 왕권 정복하라 왕권 다스리라가 빠지고 충만하라만 남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전혀 신학적인 논증을 안 하더라고요. 대단한 말씀인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오랜 동안 고민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풀어 쓴 책이 제2모 신학언론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우리가 수행을 해도 세상 살아나가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아무튼 좋은 겁니다. 자, 충만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인데,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낳아야 되죠. 저출산 문제 다 해법이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교육하여서 아이들 키워내야죠. 그렇게 되면서 번성하게 되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충만하게 되는 단계인데, 생육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정치. 정치가 개판이면은 애 안 낳잖아요. 우리나라 저출산 왜 생겼습니까? 정치가 개판이니까. 교육 문제 왜 그래요? 정치가 개판이니까. 그래서 이 신앙적인 저의 좌표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쓴 책이 제2모 신학언론이고, 공양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사도 정치 올바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충만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생육하는 건데, 생육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잖아요. 먼저 자손 낳으려면. 그런데 정치가 개판으로 집값 잡지도 못하고 모든 문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본을 못 만들어 주니까 청년들 취업 문제, 집 문제,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 누가 합니까? 정치가 해야죠. 그래서 충만하라 첫 번째, 생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치 우리가 제대로 감시해야 된다. 지역 논리,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보수, 중도, 진보, 좌파, 우파 그거 가지고 투표하십니까?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표하세요. 역사인식을 가지고 지금 당대에 내가 생각 없이 투표해서 미래 세대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금 청년 애들이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가지가지 문제를 양산하면서 저출산 때문에 시골에 읍 다니는 없어질 읍들이 굉장히 많고 이미 한두 가지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문제 모두 정치 개판으로 아무나 뽑아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충만하라. 제대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려면 정치 제대로 감시하고 투표해야 됩니다. 정치 관심 없으세요? 자랑합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치 관심 없으시면 정치인들은 얼씨구나 바로 당신을 등쳐먹는 부류들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투표하셔야 돼요. 기왕에 잘할 것이면은 적어도 현대사회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각각의 공화국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탄생했고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갑질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의 새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세 가지가 축복명령인데 충만하라 하나만 홍수 사건 후에 두 번 반복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이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성경의 문제를
기독교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신학적으로 논증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한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소위 종교 집단의 목사들이 평신도라는 용어를 쓰는 평신도인 저는 평신도라는 용어를 무지하게 싫어하지만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신학책을 쓴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신학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감수받아 쓴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책이 이거예요. 제임스 신학언론.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왜 빠졌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새로 세우시는데 홍수 사건 후에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의 기록이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그 사이에 육식을 허락하시고 그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축복 명령 중에 왜 충만하라만 남겨놓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이 빠졌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냐고요.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죄악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기능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기능인데 사람의 죄악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사람에게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영이 없어졌대요. 육신만 남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그 동물, 식물, 생물들 그게 유전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하나만 남겨두시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을 제외하셨는데 그럼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은 어디로 갔냐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4장 6절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예수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절하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 되었대요. 세상 모든 권세에 가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사탄이 자기가 그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탄 자기한테 누군가가 넘겨줬대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왜 넘겨주셨을까요? 언제?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명확한 사실은 사탄이 이 모든 권위와 영광, 세상 권세에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누구로부터 넘겨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누구는 하나님이실 것이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세상 권세를 넘겨주셨겠냐 이겁니다. 욥 당대의 의인이죠.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푹 찔러봅니다.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소유물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의 위대한 고백을 하는 기록이 욥기인데, 이 짬짬이 하나님과 사탄의 짬짬이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거를 근거로 하나님과 사탄의 짬짬이가 있었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았다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저 성경의 누가복음의 저 말씀 4장 6절을 근거로 왕권 두 가지, 충만하라 빼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은 또 홍수 사건 후에 사라졌는데 사탄한테 넘어갔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명령 세 가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상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으로부터 위탁받는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면 저거를 다시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를. 아주 가장 중요한 성경의 주제예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신학적으로도 논증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정체성이 온전히 수행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로부터 위탁을 받게 되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 축복 명령을 온전하게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캠핑교회라는 제목을 뽑았기 때문에 캠핑교회와 관련해서 중요한 흐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연매출 279호 대단하지 않습니까? 땅의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이머는 지저스 아가페 무브먼터 예수사랑 운동가라는 약자고,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2차선에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벌목 흔적 보이죠? 땅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벌목할 수 없고요. 연차적으로 벌목한 흔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많이 자랐죠. 벌목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소나무입니다.
그 소나무가 5,079억 가치 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소나무 조경수로 많이 심죠. 그 이유는 브랜드 값어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한 그루에 1억 넘어가는 소나무 한 그루 심어놓은 조경, 이런 수피를 찌들목이라고 하고요. 질은 한 80cm짜리 8천만 원에서 1억짜리 소나무 찌들목입니다. 질은 1m 넘어가는 소나무 노성급 10억 전후하는 것이고요. 이 가격 근거는 조선일보 기사 소나무 금나무 2천만 원 훌쩍 2010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소나무 조경수 이렇게 비싼 거 갖다가 심는 이유는 아파트 분양 장사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40cm 특수목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 아파트에 심어놓은 나무들 그런 겁니다. 값어치가. 롯데캐슬 들어가는 입구 정문 옆에 1m 넘어가는 직경 1m 넘어가는 소나무 노성급 심어놓은 이유 10억 전후 들여서 아파트 브랜드 값어치 때문에 그렇게 심어놓은 것이죠. 소나무 값어치는 수용수고 수간폭 흉고직경 동일할 때 재배목을 일로 보면 산채는 2배, 골피 3배, 찌들목 4배, 노성 5배입니다. 아파트 심은 조경수 예로 설명드린 찌들목들 이렇게 구부러뜨린 소나무는 아주 나쁜 조경 문화입니다. 비싸게 안 사면은 업자도 이렇게 구부릴 이유가 없죠. 수십 년 동안 강제로. 저건 장애의 소나무입니다. 비싸게 사지 않으면 저는 조경 문화는 사라질 것입니다. 노성급 찌들목입니다. 지름 1m 넘어가는 10억 전후하는 나무예요. 지름 1m 넘어가는 노성 찌들목 10억 넘어가는 소나무입니다. 이것도 지름 1m 넘어가는 노성급 소나무 찌들목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쪽이 남향이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굳이 강제로 구부러뜨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나무 자라면서 부피가 늘어나니까 나이테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터집니다. 그런데 그 수피가 덕지덕지 송진과 같이 엉기면서 이렇게 달라붙어서 일반 나무들은 터지는데 일반 나무들도 일반 나무는 그냥 이렇게 좀 지저분한 형태로 외형이 형성이 되고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멋스럽다기보다. 이건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도 터지면서 이렇게 켜켜이 쌓이긴 하는데 저런 결이 소나무만큼 멋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소나무가 비싼 값에 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내 땅에 소나무 조경수로 16,930본이 있고요. 그 소나무는 모두 41년 이상 된 중경목, 대경목들로 소나무 조경수 값어치 5,079억 3,386억
지름 40cm 기준 조선일보 2010년 기사 근거로 2천만 원 하면 3,386억, 3천만 원 하면 5,079억 소나무 조경수 값어치가 내 땅 안에 있습니다. 그 소나무는 벌목하지 않은 이거다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벌목한 이 땅 경사도가 좋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수배하영장 전개하고 가운데로 이렇게 수배하영장 전개할 공간 나옵니다. 정면에서 보면 요게 2차선입니다. 2차선 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 문제가 없고, 여기 길 보이죠? 요거 나라 땅 도로입니다. 거기까지 포장되어 있고 여기 길 흔적 보이죠? 여기 내 땅까지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차 들어와요. 그래서 이쪽 도로 저명허가 얻어서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도로 만드는 데 비용 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 만들고, 여기는 지그재그로 돌아가야 됩니다. 경사가 세요. 여기 길 흔적 보이잖아요. 이렇게 도로 만들고 도로 주변으로 수비하영장 쭉 전개하는 겁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여기 도로 포장된 거 보이죠? 여기 길 흔적 보이죠? 여기 나라 땅 도로입니다. 지적상 도로예요. 도로 만드는데 문제가 없는 나라 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요 길이 포장된 도로 옆에 여기 길 흔적 보이잖아요. 이게 나라 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용허가 얻어서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포장해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로. 그리고 내 땅에는 보시면은 나무 잘라서 나를 때 벌목하던 산판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차다니는데 문제가 없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활용해서 포장하면 돼요. 나라 땅 지적상도로 받아서 점용허가 얻어서 포장하고, 이렇게 도로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예, 그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내 땅은 능선에 쌓여 있는 북향 땅입니다. 능선에서 바라다 보면 이런 경사이고요. 여기 도로 보이시죠? 이런 거 살짝 확장해서 포장만 하면은 도로 만들 때 저 토목 비용은 절약이 되겠고요. 이쪽으로 나라 땅 지적상 도로 붙어 있으니까 그거 이어서 도로 만들어서 도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는 차 올라갈 수 있는 경사예요. 그리고 이거는 계곡입니다. 골짜기. 여기도 작은 골짜기들이 있고요. 경사를 보시면 요 진한 색깔 30도 이상입니다. 그 다음 색깔 25도 이상이에요. 상당히 경사가 있는 땅이죠. 개발적인 관점으로 환경에
영양평가 등급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는 걱정할 거 없이 여기는 3등급, 여기는 2등급, 3등급, 2등급제니까 용도에 맞게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겠고요. 이 땅은 아래쪽이 계획관리입니다. 요 아래쪽은 계획관리예요. 4,000평 넘게 있습니다. 계획관리. 네, 여기를 중심으로 수배양장 할 것이고 이렇게 수배양장 전개할 충분한 도로 만들고 땅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차선 옆에 이거 전부 해당 물건지입니다. 전부 이 경사 괜찮아 보이죠? 여기 수배양장 중심으로 들 거고 이렇게 이쪽으로 돌릴 거고 바로 앞에 삼상전기 다 들어와 있으니까 전기도 문제가 없고 통신선도 들어와 있고요. 앞에 포장된 도로는 2차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 모두 해당 물건지입니다. 벌목을 한 임야고요. 저 위에 벌목하지 않은 나무는 저게 다 소나무인데 중경목, 대경목 41년 이상 된 나무들입니다. 네. 이 땅 캠핑교회 텐트 고깃집 하기 위해서 어떻게 캠핑장 넣을 것이냐. 캠핑교회는 어떤 것이냐. 네, 캠핑교회는 캠핑교회는 일반 교회랑 다릅니다.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등록 성도가 없습니다. 전용 예배당 없어요. 담임 목사 없습니다. 종교적 11조 없습니다. 야,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냐? 기존 교회 관점으로 보면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캠핑교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캠핑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치유와 힐링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교회입니다. 주일마다 반복되는 시멘트 건물 속에서 예배에 쉼과 치유, 회복을 못 받고 계시다면 일시적으로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더 쉽게 느낄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들 중에 주일은 꼭 엄수해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성수 자연 속에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구역 모임, 셀 모임, 다락방 등등 소모임 하잖아요. 그거 캠핑장에 와서 말씀 나눔 교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공간이에요. 등록 성도가 없습니다. 교회 수평 이동하면서 성도 뺏고 빼앗기고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캠핑교회는 등록 성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용 예배당이 없어요.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예배당이 있어야만 예배를 드립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예수님과 그 이방 여자와 대화 내용을 보면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들이 말하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래요. 자, 그러면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당에 가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종교 행위하는 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훨씬 많은 우리의 삶,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나의 신앙 행위들이 모두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근거는 성경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일상 속 내 삶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보시면 어때요? 엄청나게 헌금으로 큰 예배당 쳐놨는데 그 교회 건물 바라다 보면은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돈 들여서 만든 건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주일날 예배 중심으로 운영되어지고 거의 일주일 다른 시간에는 다 그냥 문 닫아놓고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큰 예배당 질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관리하기 위해서 또 지속적으로 헌금이 그런 데 쓰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죠? 귀에 들어오는. 그러면 유튜브 교회라는 거 가능한 거죠? 예, 교회 제이모 센터는 유튜브 플랫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캠핑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는 모두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핑 교회 캠핑장에 오셔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목사님이 생중계하는 주일 예배 참여하시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삶으로 평생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 아닙니까?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고 하시는 분들과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목회를 저는 생활 목회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생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생활 목회자가 되실 수 있어요. 평신도 아닙니다. 평신도는 기독교 천주교로부터 구교로부터 종교개혁에서 나오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평신도 개념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 종교개혁이 되는 원인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죠? 목사와 일반 성도 구분 짓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 저도 성도예요.
평신도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평신도라는 용어를 책의 제목으로 평신도를 깨운다 라는 책을 쓰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목사님, 저는 왜 그런 제목의 책을 쓰셨을까?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목사와 여러분, 저 똑같은 성도예요. 평신도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어요. 저거는 종교적인 아주 나쁜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 여러분과 저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왜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셨대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평생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생활 목회자들입니다. 생활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나의 신앙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캠핑교회에는 담임 목사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럼 설교 누가 해요? 바로 여러분이나 제가 하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분 설교 들으시면 돼요. 그분이 생중계하는 주일 설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 종교적 11조 없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캠핑교회입니다. 등록성도 없습니다. 전용 예배당 없어요. 담임 목사 없습니다. 종교적 11조 없습니다. 캠핑교회 운영하시는 생활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저는 모두 자비랑입니다. 스스로 돈 벌어서 생계 유지하는 거예요. 헌금 받을 생각 하시지 마십시오. 캠핑교회 텐트 고깃집으로 돈 벌어서 운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허락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헌금하시고 물질을 흘려보내면 됩니다. 자, 이 땅 아주 쓸만한 땅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화면을 멈추시고 적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 하시면 물건 선별하는 기준이에요. 첫 번째, 자연조건 좋은 곳에 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산사태 일어나면 큰일 나죠. 수해 기타 재위험성 따지셔야 되고, 안전하면 물 있어야 되죠. 먹는 물, 성수도 들어오는지, 아니면 답적전자원의 기타 농수로 만족은 얼마나 돌려야 확보 가능한지. 네, 이 땅은 1등급이 53이에요. 엄청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벌목을 해서 그래요. 2019년에 벌목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횟수는. 땅이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벌목한 거예요. 벌목하면 경사 낮은 임야도 산사태 1등급 많이 나옵니다. 평균 경사는 30도에서 45도입니다. 우리나라 임야 평균치 중에 경사가 좀 있는 땅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임야 경사는 한 25도에서 30도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좀 경사가 세 보이죠? 30도 이상의 51.6이 여기에서 가장 진한 색깔,
그 다음 진한 색깔이 25도에서 30도인데 24.84. 개발 허가는 25% 기준으로 나오고 그 아래가 24%입니다. 주로 여기에 있죠. 예, 여기 중심으로 캠핑장 그리고 여기 노란 색깔 그렇게 전개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 도로 주변으로 수배하영장 전개할 것이고요. 풍수, 예, 땅 생기흐름 물바람 보극성, 이 땅 풍수, 능선에 쌓여 있는 북향 땅입니다. 요 안에는 아늑하고요. 간격은 넓고 앞도 트여 있고 햇빛 사계절 문제 없고 생기유통 잘 됩니다. 왔을 때 포기 항목 없습니다. 이 물건지 반경 20-30분 안에 한 500만 명 도시 인구가 있습니다. 1시간 내에 1000만 명이 있어요. 택배 얼마나 잘 들어옵니까? 이 땅은 2차선에 붙어 있고 저 하늘색 2차선에 붙어 있고 생활편의시설 근거리에 다 있고요. 왔을 때 유익 항목, 예, 자연 속에서 누리실 수 있는 거 모두 다 누리실 수 있죠. 위치, 반경 1000만 명 대상으로 목적 사업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마트병원 학교 차로 나가면 근거리에 다 있습니다. 배우 인구수, 예, 1시간 내에 1000만 명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 축사 없고요. 고압선 없고 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땅이 큰 임야이기 때문에 교통성, 접근성, 노폭, 노면 상태 2차선 매끈한 도로에 붙어있는 땅이고 2차선에 붙어있는 눈에 보이는 땅 전부 해당 물건지입니다. 상당히 큰 땅이에요. 눈에 보이는 땅 전부입니다. 2차선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노란색, 여기 도로 보이죠? 그 다음에 요게 나라 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현재 차 들어와요. 그거 포장해서 도로 이으시면 됩니다. 땅 모양, 예, 땅 모양 크게 무리가 없죠? 예, 직선으로 거의 있잖아요. 여기는 요 안에가 내 땅이 아닙니다. 땅이 거의 붙다시피 해서 이렇게 된 땅이에요. 이거는 내 땅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직선으로 이루어진 버려지는 땅 없이 여기는 나라 땅 국어니까 그냥 쓰셔도 되고 땅 상황, 예, 일조 햇빛 들어오는데 문제 없고 통풍, 사계절 괜찮고 토양 토질의 양분, 관계 배수의 양분은 이 땅은 사양토입니다. 땅의 표피는 30에서 60cm니까 좋은 거죠. 작물 재배용으로도 괜찮은 땅이고 약간 건조하고 이쪽 능선 쪽은 땅이 견밀도가 견해요. 단단하고 요 아래 수배영장 전개하려고 하는 이쪽 부분은 보들보들합니다. 탄성이 있고요.
먹는 물은 150m 관정 들어오면 나오고 비용명은 130m, 강수량은 1100에서 1200이니까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적게 오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계곡 여기 둔봉 관리, 물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작물 재배용은 평균 온도는 13에서 14도, 마이너스 12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갑니다. 나무는 숲 전이 과정에서 중수림 정도 되고요. 현재 벌목을 해서 미자림목인데 2019년에 벌목을 했는데 여기는 편백나무 심겨져 있습니다. 벌목한데 편백나무, 그러니까 편백나무 숲야영장 되는 겁니다. 더 좋은 조건이죠. 예, 땅 주변 상황, 자연 조건 좋고 경사 셉니다. 진한 색깔 대부분이잖아요. 평균 경사 30에서 35도인 경사 있는 땅이고 환경 영향 평가 등급, 용도적 법제적 평가는 개발과 관련된 것인데 신경 쓸 거 없이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이니까 용도에 맞게 모두 그냥 쓰시면 됩니다. 배수로 도로만 접해 있다고 건축허가 안 나옵니다. 이 땅 배수로 바로 붙어 있습니다. 요게 나라 땅 국어예요. 이렇게 배수로 있습니다. 생활호 배수 빼야 되니까 배수로 없으면 건축허가 안 나오는데 배수로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인수권리, 임대상황, 규칙 항목 없습니다. 불냄새, 맛, 공기냄새, 땅냄새, 이웃 분위기, 동네 분위기 현장 가셔서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지자체 협조적인 곳이고 치킨 배달 대리라고 봅니다. 이 땅의 미래의 가치는 61억짜리 땅입니다. 이상 각자 판단하셔서 입찰 볼지 물건 선정하는 기준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저 항목 화면 멈추시고 적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땅 보는 식견을 높여드리는 채널입니다. 낙찰 받으면 취득세 나오고 가지고 계시면 보유세 나오는데 이 땅 공시지가가 1억대예요. 그러니까 보유세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산지 전용비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100% 감면받고 목적 사업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도 컨설팅 해드립니다. 지하수 관정비 130m, 150m니까 준공 정도 행정비, 개발할 때 토목은 땅 성형 토목과 개발을 위한 토목으로 나눠보셔야 비용 절약하실 수 있고 용도에 맞게 건폐율 용적률 따져서 건축하시면 되고 기타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시 팔 때 얼마의 환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판단하셔서 물건 선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시면 이런 기준으로 선별된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물건을 1년 동안 추천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문의는 성함 밝히시고 얼마 예산에 무슨 용도로 또는 나중에 활용하겠다 우선 낙찰받고 어느 지역 수도권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몇 평짜리 땅 찾기 원한다.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해달라. 그렇게 문자 보내세요.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가평에 10,000평짜리 땅 찾아달라 그런 거 없어요. 예산, 용도, 지역 평수 타당해야 제가 그런 물건을 찾아서 추천드릴 거 아닙니까? 네, 캠핑교회 텐트 고깃집으로 가능한 땅이고 연매출 297억 가능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땅 가장 낮은 고도는 나라 땅 지적상 도로 쭉 받아서 들어오는
여기 269m입니다. 가장 높은 고도는 여기에요. 448m. 그 고도차는 279m고 아파트 63층 높이고 그 경사는 직선 315에 경사가 56.83이에요. 엄청 셉니다. 거의 이 정도로 섰어요. 저 앞쪽 부분은. 예, 여기에서 여기는 이렇게 섰습니다. 경사 아주 세요. 땅의 규모 보겠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땅 모양 그려놓고 불러드리는 숫자 적으면서 보세요. 그래야지 이 땅 이렇게 생겼고 규모는 어떻구나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가장 낮은 고도 269, 검정색 숫자는 고도고요. 269 고도에서 366 고도까지 땅 길이는 317m입니다. 빨간색은 길입니다. 366 고도에서 가장 높은 248 고도까지 땅 길이는 282m예요. 그 뒤로 내려가는 439 고도까지 땅 길이는 89m입니다. 269에서 가운데 278m까지 땅 길이는 197m, 요 아래 317m까지 구고 접한 그 땅 길이는 255m입니다. 274m까지 땅 길이는 198, 302m 고도까지 땅 길이는 249, 320, 339 고도까지 땅 길이 210, 365, 385, 407 고도까지 땅 길이 561, 내려갑니다. 387, 다시 올라가요. 430, 439 고도까지 땅 길이 280m, 땅의 전체 둘레는 2km가 넘는 2638m, 경작의 편도가 없이 거의 직선으로 구성이 됐는데 2km가 넘습니다. 땅 큰 땅이에요. 몇만 평 아닙니다. 아주 큰 땅이에요. 자, 도로를 어떻게 낼 것이냐. 여기 나라 땅 지적상 도로 붙어서 도로는 269m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그 부분 가장 중요하니까 다시 설명드리면은 요거 포장된 거 요거 나라 땅 지적상 도로예요. 저게. 그리고 여기 길른적 보이잖아요. 이게 나라 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비포장인데 이거 포장해서 내 땅에 붙이면은 법상 가능한 도로 문제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산판길 활용해서 포장해서 도로 만들면 됩니다. 269에서 여기 278까지 도로 만들고 이렇게 둥글려서 도로를 만들면 되고요. 그 도로가 1820m입니다. 그리고 나라 땅 지적상 도로 비포장길 154m 그것도 포장해야 되고 점용 얻어서 그렇게 6m 도로폭으로 사이트 790개 전개할 것이기 때문에 동시주차 790대 가능한 도로 6m 폭으로 (4m는) 차 교행 가능하게 나머지 2m는 주차하게 도로 만드는 비용 7억 5,239만원, 관리사동 철금 콘크리트로 건평 25평 3층으로 2억 2,500만원, 1층은 캠핑장 오시는 분들 판매시설
그리고 텐트 고깃집 할 것이기 때문에 텐트 고깃집 정육시설 쇼케이스, 냉장 쇼케이스 진열할 것이고요. 텐트 고깃집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바지락 칼국수 체인 사업할 때 타고 다니던 트럭입니다. 제가 30대 때 최초로 우리나라 바지락 칼국수 체인 사업을 했고요. 무소 처음 나올 때 뽑아가지고 저렇게 좀 피복이 벗겨질 때까지 타고 다니면서 외식 체인 사업을 할 때 30대 때 사진입니다. 조리모자 쓰고 있는 이 사람 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냉면 기술자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리나라 창업 컨설팅 1세대입니다. 97년에 서울경제신문에 나온 제가 주식회사 설립하고 창업 교육한 동아일보에 나온 제가 주식회사 설립하고 창업 강의한 기사입니다. 그동안 했던 브랜드들이에요. 칼국수, 캐주얼 레스토랑, 스테이크, 샐러드, 케이크하우스,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김밥 전문점, 냉면, 한정식, 고기 브랜드들, 감자탕, 삼겹살과 오징어, 오삼불고기 좋아하시죠? 문어와 함께 하면은 황제의 음식이 됩니다. 문어, 돼지고기 철판 전문점, 떡볶이, 철판볶음 전문점, 돈가스 전문점 등을 외식 사업을 회사를 설립해서 체인 사업을 했고요. 그것을 종합한 음식 종합 컨설팅업 1994년 이후에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텐트 고깃집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닌 전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안 드리는 겁니다. 매출 어마어마합니다. 야외 나와서 고기 구워 먹는 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숯불로. 이게 캠핑장 사이트라고 하면 여기 캠핑 사이트 텐트 치면 나머지 공간에 아무데나 나머지 공간에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캠핑 교회예요. 텐트 고깃집. 비 올 땐 텐트 치면 되고 비 안 올 땐 그냥 노천에 고기 구워 먹는 거죠. 그게 텐트 고깃집입니다. 매출 어마어마합니다. 이 땅에서 텐트 고깃집 1000만 명 반경 1시간 내에 있는 수요를 대상으로 214억 9,125만 원 가능해요. 텐트 고깃집 고기 받아다가 그냥 하셔도 되고 좀 더 남기려면은 고기 받아다가 내가 손질하면 되죠. 근데 그거 귀찮으시면 소고기, 돼지고기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돼지고기는 많이 찾는 삼겹살, 목살 중심으로 특수부위 팔겠다고 하시면 항정살, 갈매기살 정도 추가, 그리고 소고기는 등심, 안심, 특수부위 추가한다면 안창살 정도만, 토시살은 너무나 재고 관리가 안 되면은 변색이 금세 돼서 재고가 처지니까 많이 나가는 것 중심으로 다 썰어온 거 진공 포장해서 받아서 냉장 쇼케이스에 전시해서 파시기만 하면 돼요. 숯 팔고 고기 팔고 김치 팔고 야채 팔고 국 팔고 밥 팔고 다 파시면 돼요. 그 시설이 1층에 들어갈 겁니다. 판매 시설과 캠핑 오신 분들 판매 시설, 그리고 텐트 고깃집, 냉장 쇼케이스. 2층은 내가 살지, 3층은 뷰카페, 옥상은 노천으로 루프트탑 카페로 그렇게 관리사동 25평 바닥 면적으로 3층 2억 2,500만 원. 캠핑장은 일반 캠핑장 아니고
나무 사이에 캠핑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수배양장입니다. 790개 30평씩 전개하는 비용 3억 2,390만 원, 790개 샤워장, 개수대, 화장실 개별로 공용 싫어합니다. 돈을 더 받아도 그런 거 하는데 갑니다. 9억 4,800만 원. 그래서 총 투자비는 도로 개설하는 비용 790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6m 폭으로 7억 5,239, 관리사동 3층 철근 콘크리트로 바닥 면적 25평 3층 2억 2,500, 30평씩 790개 수배양장 사이트 전개하는 비용 3억 2,390, 790개 샤워장 개수대 만들어주는 개별로 9억 4,800, 그래서 총 개설비는 22억 4,929만 원입니다. 790개 전체 다 동시 오픈할 때 비용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조금씩 요 앞부분 계획관리 부분부터 해보면서 밀려가시는 것이 좋겠죠. 매출은 일반 캠핑장은 여름 중심으로 봄, 가을, 겨울 쪽 한 6개월 영업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년에 54,510개 팔 수 있고 객단가 6만 원 잡으면 매출은 32억 7,060만 원 나오고요. 요거 원 아닙니다. 만 원이에요. 캠핑교회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매주 교회 가잖아요. 그리고 말씀 나눈 교회 교제를 하는데 매주 합니다. 1,000만 명 반경의 기독교인들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 내 땅 캠핑장에 와서 교제할 수 있게 공간 제공하는 거예요. 13만 6,275개 팔 수 있고 81억 7,650만 원 가능합니다. 캠핑교회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캠핑장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와서 말씀 나눔 교제할 수 있게 공간 제공하는 것, 또는 캠핑교회의 4가지 특징으로 등록성도 없고 전용예배당 없고 담임 목사 없고 종교적 11조 없이 자연 속에서 운영하면 캠핑교회 되는 것이고, 생활 목회로 앞서서 설명드렸죠.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 똑같은 돈 들여서 투자했는데 일반 캠핑장 32억짜리 사업을 하시겠어요? 81억 7천짜리 사업을 하시겠어요? 요거는 선택하시면 되고요. 동시에 텐트 고깃집 함께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보겠습니다. 일반 캠핑장으로 이 텐트 고깃집 매출 빼고 계산한 겁니다. 일반 캠핑장 투자비 0.69년, 캠핑교회 0.28년이면은 투자비 회수됩니다. 텐트 고깃집 연매출 214억 9,125만 원 가능해요. 손익분기점에 텐트 고깃집 추정 매출은 안 넣습니다. 이유는 여기 개설 비용에 텐트 고깃집 오픈하는 비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요. 사이트 줬는데 텐트 치고 나머지 빈 공간에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거 빌려주고 파는 거니까 투자비에 포함이 안 된 거라 손익분기점 안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 손익분기점은 텐트 고깃집 추정 매출까지 같이 넣으면 더 단기간에 투자비 뺄 수 있는 거죠. 네, 캠핑교회 수배양장 텐트 고깃집 297억 연매출 가능한 계획관리 포함이 된 30분 내에 500만 명
1시간 내에 1,000만 명 목적 사업하실 수 있는 거리에 임야가 있고 2차선 접해 있고 이 땅에 소나무 5,079억 값어치 있고요. 전화 금지입니다. 하지 마시고 지역 어디냐 집원 달라 하실 권한 없으니까 그런 거 문자 날리지 마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여러분도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예산용도 지역병수 밝히시고 성함 밝히시고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 받고 여러분들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